안녕하세요, 김은행정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오늘 약간 이제 그 꽃샘추위 때문에 조금 춥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벚꽃에 이제 몽아리가 지면서 이제 꽃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봄만 되면 이제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 오프닝에 조금 이제 봄에 대한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그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신고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펜셔너 같은 거를 많이 하셔서 숙박업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좀 조그맣게 농어촌 정비법상 이제 그 농촌 숙박업으로 이렇게 조금 하시는 분들, 민박업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요거는 좀 작은 면적 하시는데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공중위생법상 이제 숙박업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저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사님이라든가 토목설계사님들이 관련된 법 규정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검토를 안 하셔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모 지자체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건축주분께서 커다랗게 이제 숙박업을 하신다고 이제 건물을 지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지었습니다. 주택으로 해서 용도를 들어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은 용도상 보존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업이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숙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숙박업 시설이라든가 생활 숙박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지자체의 조례와 건축법과 그 다음에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 되는 겁니다. 업종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건축물의 대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숙박업 시설에 대해서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바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용도가 일반 숙박시설이냐 생활 숙박시설이냐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으면 영업신고를 수리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난 거죠. 토목설계사나 건축사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어떤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 아니라 조금 적족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화구역법상 저촉되는 면적 내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m 안으로 그 업종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사업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0m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여기는 학교 정화법상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해버리면 관할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이거를 영업허가를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법사항들을 조금 자세히 확인해 보고 개발을 하고 건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 건축업자나 여러 가지 이제 토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주택으로 짓는 거로 한다고 하니까,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관련된 공법사항을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저촉사항이 있어서 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본인들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돈을 벌려고 한 건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미스가 나서 이분은 결국에 그 지역에서 건물은 수십억을 들여서 건축을 해놨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거죠. 정상적으로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공중위생법상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용도가 맞아야 되고,
학교 종합법상 저촉이 안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사업을 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중요한 공법상 행정상의 법률을 검토하고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를 전문하거나 이런 저희 같이 행정을 전문하는 전문 자격사들한테 반드시 저촉 사항이 뭔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해당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분명하게 공법상, 행정법상 검토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뭐 착공이라나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리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자문을 구하거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아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항상 응대를 하고 관련된 사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공중위생법상 영업신고에 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영업신고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뭐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요건사항인데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뭐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숙박시설을 할 건지 생활 숙박시설을 할 건지 이런 거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서류들은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영업시설 뭐 관련된 설비 개요서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어떤 설비가 되어 있는지 다 일일이 사진 찍어서 보고 영업시설 목록 만들고 설비 개요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 인허가의 행정기관에 이제 접수를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의뢰인들이 받아야 할 서류들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액화 석유가스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자료들 뭐 위생교육지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런 부분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소방서에 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소방서에도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저촉 사항이 있으면 또 신고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 특히 공중위생법 등 관련된 사업들은 반드시 소방서와 교육청과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야지 다른 과에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라도 저촉 사항이 있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인허가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오늘 강조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저희 큰 힘이 되니까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